왜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두 지역이 지금은 거의 전혀 다른 두 세계처럼 보이게 된 걸까요? 오늘날 한국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 첨단 기술, 삼성과 현대, K-팝, 그리고 빠르게 성장한 경제를 생각합니다. 반면 북한을 떠올리면 폐쇄적인 체제, 강한 통제, 어려운 경제 상황,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남과 북이 이렇게 달랐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만 해도 한반도의 북과 남은 모두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과 수십 년 뒤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두 사회는 이렇게까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역사, 정치, 경제, 국제 질서, 그리고 각기 다른 선택들이 어떻게 한국과 북한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남과 북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곳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45년 이후의 시점을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한반도 전체는 오랫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직후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했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웠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했습니다. 즉, 북과 남 모두 안정된 기반 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동안은 북한 쪽이 남한보다 더 유리해 보인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의 주요 공업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북쪽에 있었고 남쪽은 상대적으로 농업 비중이 더 큰 편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오늘날의 차이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벌어진 것이고 그 배경에는 각기 다른 정치 체제와 경제 전략, 그리고 국제 환경 속에서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출발점 중 하나는 냉전입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뒤 한반도는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나뉘어 점령되었습니다. 북쪽에는 소련의 영향력이 들어왔고 남쪽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적인 구분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국가 체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식 사회주의 모델의 영향을 받아 국가 권력이 매우 강하게 집중되는 체제를 만들어갔습니다. 경제는 국가가 통제했고 생산과 분배, 정보와 사회 질서까지도 강하게 관리되었습니다. 반면 남한은 초기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권위주의적인 시기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경제, 기업 활동, 대외 무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연결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즉, 한반도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둘로 나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서로 다른 체제의 실험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전쟁은 남과 북 모두에게 엄청난 파괴를 안겼습니다. 도시는 무너졌고 산업시설은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의 선택은 서로 달랐습니다. 북한은 전쟁 이후 더욱 강한 통제와 집중을 바탕으로 국가체제를 굳혀갔습니다. 정치 권력은 한층 더 강해졌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남한 역시 한동안은 권위주의적 정부 아래 놓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 확대, 수출, 산업화,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통한 성장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즉, 전쟁은 두 사회 모두를 무너뜨렸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남과 북의 차이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방과 폐쇄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점점 더 바깥으로 나아갔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세계 시장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늘리고
외국 기술을 받아들이고 국제 무역과 투자에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세계 경제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점점 더 내부 통제와 자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체제 내부의 통제를 강화하며 정치적 안정과 독자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선택은 짧게 보면 체제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기술, 투자, 무역, 정보, 경쟁, 효율성 같은 요소들을 함께 제한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세계와 연결되면서 성장했고 북한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점점 더 닫히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은 비교적 분명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가는 빠른 산업화를 목표로 삼았고 기업들은 생산과 수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교육에 강하게 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기술을 익히고 더 복잡한 산업을 다룰 수 있어야 경제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세계 시장을 향해 생산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제품이었지만 이후에는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처럼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생산, 교육, 수출, 기업 성장을 함께 묶어 하나의 성장 구조로 만들어냈고 그 구조가 장기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북한 역시 국가가 경제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그 구조가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경직되었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거의 모든 자원을 통제하고 생산과 분배를 결정하며 사회 전체를 위해서 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은 초기에는 빠른 동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기업 간 경쟁이 없거나 약하고 시장의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지 않는 사회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효율성, 혁신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체제 유지와 정치적 안정이 지나치게 우선되면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원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런 구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렸고 결국 남한과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남북한의 차이는 내부의 선택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국제관계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확보했고 점차 세계 경제와 깊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 투자, 시장, 무역 기회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권에 더 많이 의존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 구조는 한동안 유지될 수 있었지만 국제 질서가 바뀌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 구도가 바뀌면서 북한이 기대고 있던 외부 환경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내부 구조는 이미 매우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 환경에 맞추어 빠르게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국제 환경의 변화는 이미 존재하던 남북한의 격차를 더 빠르게 벌려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과 북은 단지 경제 수준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의 작동 방식도 점점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불평등 문제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정보 접근, 소비, 기술, 교육, 국제 교류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선택지와 더 많은 외부 자극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훨씬 더 강한 국가, 통제 아래에서 사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정보의 흐름, 외부 세계와의 접촉, 일상생활의 구조 자체가 남한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과 북의 차이는 단지 소득이나 경제 규모의 차이를 넘어서
사람들이 세계를 보는 방식과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왜 같은 민족이고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했는데 결과는 이렇게까지 달라졌을까요? 핵심은 남과 북이 각기 다른 체제와 전략, 그리고 서로 다른 세계관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산업화, 수출, 교육, 기업 성장, 국제사회와의 연결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강한 집중 통제, 자립지향, 체제 안정, 외부와의 제한된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냉전과 국제 질서의 변화가 더해지면서 두 사회는 점점 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결과의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구조적 차이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처음부터 완전히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점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체제, 경제 전략, 국제 관계, 사회 구조, 그리고 각기 다른 선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반도에는 같은 민족이지만 거의 서로 다른 세계처럼 보이는 두 사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이 한때는 남한보다 더 발전해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또는 한국의 재벌 구조가 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